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8월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18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4점짜리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됩니다. 1번 틀린 지문이네요. 2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천만 원 맞죠? 자, 일단 2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3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 소속 밝혀야 됩니다. 이름 밝혀야 됩니다. 주민번호하고 주소까지는 밝히지 않아도 되겠죠. 예, 주민번호, 주소 등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경우에도 상품 설명서는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하는데 상품 설명서 자필 서명 받으러 또 만나러 간다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의미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녹취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필 서명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가입 설계서를 가입 설계서 다 제공해야 되죠. 근데 특정한 경우, 특정한 상품인 경우에는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예, 단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위촉 시, 자, 보험회사하고 보험 설계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이제 위촉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위촉 시에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과태료, 뭐 제재금 이런 금액들이 실은 다 이제 다릅니다. 근데 교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장 많은 금액이 일단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그래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만약에 찍어야 된다. 그러면 뭐 1천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보험 설계사에게 이제 내려지는 처벌과 보험 회사에 내려지는 처벌이 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보험 회사에 내려지는 처벌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뭐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많이 못했다. 그러면 확률은 일단 팁으로 1천만 원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그냥 팁으로 드리고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 씨는 B 보험 대리점, B 보험 회사네요. 자, A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 씨가 B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황 씨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했네요. 계약 체결 처리를 하고요. 황 씨에게는 자기가 받은 수당의 일부를 지급했다. 자,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뭐 결국은 뭐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는 소속 설계사 황 씨가 모집한 계약을 체결은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수당 받았겠죠. 이걸 다시 황 씨에게 나눠줬다. 이게 뭡니까? 바로 경유처리죠. 경유처리. 자, 경유처리.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계약한 것처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이거 우리 경유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유처리, 그 다음에 승환계약, 이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괄호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한다. 자, 이게 키워드죠. 그죠? 예,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본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대신한 거죠.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법률 행위를 한 거죠. 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교차 모집 설계사 문제가 나오면요. 대리점은 일단 여러분 적혀놔 버리세요. 대리점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럼 1번, 2번 일단 안 되죠. 그 다음에 서로 이종의 보험회사라 됩니다. 손해보험 안 됩니다. 생명보험 안 된다는 거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3번 지문은 A 손해보험 설계사가 Z 손해보험 설계사. 같은 손해보험이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정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 자,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살펴보죠. 1번, 보험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판매업자, 3번 수입자 판매업자, 4번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겸용하는 자는 등록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는 자들이죠. 자, 요 세 가지는 교재에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소 도덕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당연히 직업윤리에 해당이 되겠죠. 2번 보험인으로서 사회보장의 숭고한 사명을 다한다. 당연히 보험설계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전문금융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쓴다. 다 맞는 얘기죠. 4번 한번 보죠.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한다. 요즘 어느 세상인데 고객의 정보를 동료와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 지문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수지상등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수지상등의 원칙 어떤 건지 한번 보죠. 1번 동일한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일정한 우연적 사고 발생에 대하여 일정 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사위 얘기 많이 하는 이게 대수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죠. 1번은 일단 대수의 법칙이고요. 2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고 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익을 생기는 거죠. 얘는 이익금지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3번 보험회사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얘는 비례보상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료의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 얘가 수지상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혼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떤 것이 혼합보험인지 자, 구간과 기간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혼합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행자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이 바로 이 혼합보험에 해당됩니다. 구간과 기간이 함께 있는 이런 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적합보험은 구간이죠. 구간, 적합보험. 적합보험은 이제 화물 선적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뉴욕까지 뭐 이렇게 딱 구간이 정해져 있는 구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적합보험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개념, 보험사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네요. 2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이득액 상당액에 대한 벌금이 함께 부과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는 이득액 상당액을 다 벌금으로 부과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자, 2번이 일단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 두 가지 처벌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익혀두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도로교통법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번,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 40일간 면허정지 가능합니다. 3번,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거 맞는 거죠. 4번, 자전거 음주운전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으나 훈시 규정으로 단속돼도 처벌되지 않고 훈방 조치된다.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훈방 조치 안 됩니다. 처벌이 됩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수익자지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얘도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피보험자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초과보험이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더 많으니까 초과한 거죠. 보험 가액을 초과한 보험을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이득 금지 원칙에 의해 보험 가액을 맥시로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어차피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보험 가액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초과 보험이 체결된 경우 초과된 부분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이라고만 했으니까 틀린 지문은 3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최근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지문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떤 건지 한번 보죠. 1번,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만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 당연히 무효입니다. 얘는 무효입니다. 해당합니다. 2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었는데 무효가 될 리가 없겠죠. 얘는 해당이 없네요. 3번,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얘는 무효. 그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무효. 그죠? 그래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보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1번,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본다. 보험회사로 보죠. 그러니까 영업할 수 있겠죠. 2번,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등이 있다. 자, 이게 있어야 허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3번 보죠. 생명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 종목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둘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일부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회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요거 맞는 내용이죠.
33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또다시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